자, 강을 건너는 아이, 우리 지난주에 책 함께 봤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독서감상문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감상문 쓴 거 발표하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가 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과 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감상문이기 때문에 먼저 그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지를 평가 기준에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에 관한 책 이야기를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잘 써줬는 건가라는 부분들.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쓰라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스토리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책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썼는가. 또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 폭넓은 생각이 잘 드러나 있나.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섞어 썼나. 또 그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나.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문장 표현이 올바른가,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구 이런 거 제대로 잘했나, 또 글의 형식적인 측면을 잘 갖춰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의 기준을 바탕으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또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상하 거부터 우리가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로 갔어? 아빠가 겨우 해주셨어요, 이거. 음, 자, 상하 거 요건데 쌤이 조금 확대해 줄게. 포인트를. 백정에서 겸사복으로 장세의 아버지는 백정이었다. 하지만 나라에서 살아있는 소를 잡을 수 없게 하자 장세의 아버지는 불법 도살을 하기 시작했다. 장세의 아버지는 불법 도살을 하며 도망다니며 살았다. 장세라고 그 일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만약에 장세의 아버지였다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울 것 같았다. 특히 장세는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까지 도망쳐야 하니 매우 억울했을 것 같다. 장세가 처음에 장세가 위험해 차돌 영감이 장세를 육손의 집에 데리고 갔다. 장세는 거기서 처음으로 목공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장세는 목공을 계속 연습하며 자신의 목공 실력을 키웠다. 나는 장세가 갑자기 차돌 영감에게 끌려 육손의 집으로 가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장세 입장으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유권 존중이라고 하며 아무 곳이나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육소는 어느 날 차고인으로 호랑이 사냥에 나가서 큰 부장을 입고 돌아왔다. 하지만 몇 개월 뒤 병수판서의 사냥으로 또 차고인으로 불려가게 된다. 장세는 다친 육군이 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대신 나가게 된다. 장세는 그곳에서 병수판서의 눈에 띄게 된다. 병수판서는 임금이 되고 나서 장세를 겸사복으로 임명한다. 나는 장세가 겸의복, 의복으로 입력되었을 때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 같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신분이 매우 중요해서 백정은 평생 백정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백정에서 겸임복으로 올라간 것이 매우 신기했다. 나는 특히 나는 특히 이 책을 보고 나도 수학을 장수가 목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이 책을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친구들에게 주고 싶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이니부터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책 내용이랑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이랑 내가 만약에 장세였다면, 장세의 아버지였다면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고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호,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책의 내용이 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연우,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적절하게 드러나 있어서 좋았어. 자, 지금 상아가 백정에서 겸사복으로라고 이렇게 뭘 달았어? 제목. 제목을 달았어. 이게 부제로 이제 강을 건너는 아이를 읽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정에서 겸사복으로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단 점 좋은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하의 글이 백정에서 겸사복으로 요거에 뭘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중심으로 섰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하는 제목은 백정에서 겸사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근데 이제 상하가 취한 방식은 책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책 전체의 줄거리를 쭉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상하의 생각을 집어넣는, 상하의 감상을 집어넣는 또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게 독서감상문 중에 제일 일반적인 방식. 그래서 독서감상문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게 문제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야.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근데 독서감상문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붙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그 재구성해서 꼭 책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관련된 것만 즉 뷔페 음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먹는 게 아니라 뷔페 음식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걸 갖고 재구성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쓴 걸 보면 장세 아버지는 백정이었다 쭉 하면서 이게 다 스토리야. 네. 여기 이게 뭐야? 내가 만약 장세 아버지였다면 사랑하는 하나를 공포서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상하의 느낀 마음을 여기다가 잘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매우 억울했을 것 같다라는 것들도 역시 뭐야? 상하의 마음, 생각이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뭘 썼어? 다시 스토리. 스토리 썼어. 그 다음에 여기 신기했다. 당황스러울 것 같다. 자유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또 잘 들어섰어. 또 뭐? 스토리. 스토리. 그래서 여기 나는 장세가 기쁘고 감동스러울 것 같다. 자기 생각.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겸사보고 올라가 신기했다. 해야겠다. 들려주고 싶다. 요 부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 상하의 생각. 생각. 상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스토리를 기반으로 쓰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생각을 집어넣어서 독서감성을 쓴 거. 좋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 전체 다 스토리를 쓰고 음, 느낌을 썼더니 음, 너무 약간 나눠가지고 음, 내용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음. 헷갈리게 돼가지고 방식을 바꿨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 썼던 방식도 독서감상 방식이 뭐 그렇게 쓰면 안 된다가 아니야. 그것도 방식이고 지금 이것도 독서감상 방식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것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근데 권한 방식은 이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면 백정에서 겸사복으로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백정에서 겸사복으로 간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 같고 신기했고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고, 포기하는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요거를, 아, 뭐 이런 식으로 낮은 신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이룬 장세가 멋지다. 장세 대단하다. 상하는 결국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상하가 그 얘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네. 이제 주제문이라고 주제문. 그리고 이런 주제문이 결국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 제목이 좀 길다 싶으면 이걸 이제 뭐 해서 짧게 줄여서 요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뭐라는 거야? 상하가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갈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할 때
낮은 신분에서도 성공을 이룬 인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아주 낮은 신분이었는데 마침내 성공한 인물. 아는 상아가. 다른 친구도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이순신, 정약용? 어? 이순신, 정약용이 낮은 신분이었어? 이순신이 낮은 신분이었어? 또, 정약용 양반이었고 나중에 뭐 귀양하지만 정약용의 집안이 낮은 신분 아니었습니다. 이순신도 물론 할아버지가 영모에 휘달려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 있잖아. 어? 아주 그 천민이었는데 신사임당은 아니고. 신사임당도 집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왜 그 치국기도 정약은 만들고 세종대왕 치국기도 만들고 과학자 누구 있어? 이순신이래. 이순신은 그러니까 이게 장영실. 그렇죠. 장영수 같은 인물이 대표적으로 천민에서 나중에 이제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인물이 같은 장영실이지. 또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주 가난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인물 아, 그 알아?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아니, 대통령이 미국. 어, 링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주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맨날 그 뭐 숲에서 나무 하던 그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혼자 공부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배경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아니면 배경식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야 가난하지만 나중에 성공한 사람 하고 검색하는 거야. 신분을 극복한 사람 검색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다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읽어보고서 적절한 거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처럼 지금 상하글에는 상하의 이야기, 상하의 생각, 책의 이야기는 잘 들어가 있어. 제 여기다가, 것만 있어. 제 거랑 제. 여기다가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방법이 된다는 거야. 그럼 배경 지식 꼭 활용해야 돼? 아니야. 배경 지식 없으면 그거 빼도 돼. 네. 그리고 이상한 거 갖다가 쓰느냐 안 쓰는 게 나아. 근데 쓸 수 있는 거 쓰면 써주는 거 갖다 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쌤 지금 누구 얘기할 수가 있어? 장영실이요. 장영수 얘기할 수가 있어. 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뭐로 들어왔어? 뭐로 넘어왔어? 배경 지식에서 어, 다시 한 체계 걸로. 이야기로, 체계 이야기로 들어왔는데, 체계 이야기 중에서도 요거 지금 신분 얘기니까 그 신분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쓰라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이해가? 네. 어? 그러면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이거 누구 얘기로 간 거야? 자기 자기 얘기를 쓰는 건데, 요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장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쌤이 이거 뻥으로 쓴 거야. 네. 그 자기 얘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나 잘 보라고. 그럼 꼭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돼? 음, 아니야. 상아가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뭐 하기 결심했던 거, 뭔가 수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응? 그래서 포기할 것 같은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내게 다시 내 수학에 도전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해준 아이가 있다. 강을 만난 아이의 장세다고 해서 그래서 책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러고 나서 장세를 보니까 장영신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바꿔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어떻게 짜임을 할 거냐, 라는 건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스토리를 잘 전개시켜 나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하가 지난번의 방식에서 뭔가 단점을 발견하고 이번 방식으로 고쳐 써본 거 좋습니다. 아주. 이런 도전 정식, 이게 아주 잘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또 쌤이 지금 알려준 어떤 이런 방식으로도 다음 걸 또 조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상하예요. 했니?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상하가 중간중간에 자기의 생각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나름 이제 이렇게 충분히 쓰고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잘하려면 도대체 장세가 이럴 수 없던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뭐냐? 장세는 왜 포기하지 않았는 건가? 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도 사실 포기할 사람도 많아 그 상황에서. 근데 왜 장세는 포기하지 않았냐? 장세가 탁월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육설 아저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대해줬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를 꼭 살아서 만나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강하기 때문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 거를 상하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주면 다른 사람들이 맞아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상하가 애써서 고민하고 생각한 것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그런 부분이 상하에 드러났더라면 더 수준 높은 독서 감상이 된다는 거지. 상하 됐니? 네. 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상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감상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등이 누구였지?
아까 이름 누구였어? 연우였던 것 같은데. 은호? 연우? 연우. 연우? 그럼 연우 거 보겠습니다. 강을 건너는 잠깐만, 아이. 잠깐만 좀 키워줄게. 강을 건너는 아이. 장세는 잠을 자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비몽사몽한 채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아버지께서 어릴 때 생활하셨던 곳이었다. 장세와 어머니가 놀랐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이사를 가면 당황할 것 같다. 어쩌면 속상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같이 했던 친구들이 그리우니까. 장세도 아마 내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다. 걸잡이가 찾아오면 장세가 가죽끈을 만드는 법을 배울 때 바늘에 자꾸 찔려 손이 성할 데가 없었다. 곧 정월이다. 장세는 그때면 12살이다. 나도 나이를 먹는다.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른다. 장세가 12살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자, 요 글에 대해서 우리 상하부터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느낌이 많이 안 들어가서 아쉬웠어요. 근데 책 내용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 저도 상아처럼 자신의 그 생각이나 느낌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책 내용은 그래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은호, 마이크 켜고, 은호야. 그 책 내용이 있어서 좋았어요. 끝이야? 네, 자, 우리 또 연우가 독서감상문에서 열심히 했는데, 강을 건너는 아이, 이거는 뭐야? 책 제목이야, 책 제목. 그 책 제목 말고 따로 연우가 쓰는 독서감상문의 제목을 따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야. 아까 상아가 정했던 것처럼. 됐니, 연우야?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글만 보면 연우가 과연 뭐를 제목으로 정할 것 같아? 뭐를 제목으로 정하면 맞을 것 같아? 이 글만 보면. 이사에 대해서 쓰는 게 그렇지, 뭐 이사 얘기가 제일 많지. 그래서 제목에서 당황할 것 같다. 그리우니까, 장소 아마 내 말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이사 때문에, 어, 갑작스러운 이사, 이사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장세가 처음에 이사한 얘기에 대해 쓰고 있는 건데, 과연 이 책에서 이사가 과연 키포인트냐? 이 강을 건너는 아이에서, 물론, 연우는 이사라는 거에 꽂혔어. 그래서 이사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연우가 이사 얘기를 한 건 사실 문제가 없어. 연우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긴 해, 또. 왜? 요 이사 얘기를 썼을 때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들이 유익한가? 다른 사람들이 연우의 글을 읽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 연우 글에 매력이 있나? 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강을 건너는 아이 이야기에서 갑작스러운 이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과연 볼 수 있을 건가? 그러기에는 그 이사 얘기는 좀 너무 소소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좀 중요한 것들을 뭐야, 정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연우가 이 책에서 뭘 쓸까라고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 중요한 게 뭐지? 뭘 쓰는 게 이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더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황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연우 생각이야. 속상할지도 모르겠다. 속상할 것 같다. 모르겠다는 경우 속상했다도 이런 생각이. 그리고 왜 그럴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쓴 것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부분이 결국은
연우의 생각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음에 칼잡이가 찾아오면 장세가 뭐 청한데 없었다. 12살이다. 나도 나이를 먹는다. 그게 좋은 건지 모른다. 더 많이 날 수 같다. 요 얘기가 요 앞에 하고 어떻게 연결돼? 연우야? 어, 앞에, 앞에 내용이랑 어, 그 중간쯤 내용이랑 이렇게 응. 썼어.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하고 이거 완전히 따로 노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하고 요 다음 이야기가 잘 뭐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건 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 연우 그대는 그것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잡이가 찾아오면 장세가 가죽신을 만드는 법을 배울 때 바늘에 찔려 손이 성한 데가 없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칼잡이가 찾아오면 장세가 가죽신을 만드는 법을 배울 때 라고 아, 해서 칼잡이가 찾아오면이 한 챕터라고 보면 되고. 제목이라고? 네. 근데 그 제목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책의 챕터의 제목은. 이 독서감상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우의 독서감상문은 연우가 글을 쭉 연결해 쓰는 거야. 하나의 글로. 챕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독서감상문도 챕터를 나눠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아주 긴 독서감상문일 때 읽기 편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연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긴 글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챕터 제목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유의하고 그래서 그럴 거면 요 앞 얘기하고 요 뒷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연결고리가 갈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나도 아이를 먹는다.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른다. 더 많은 걸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바늘에 찔려 성한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또 12살 얘기라고 있고. 요 얘기는 왜 한 거야? 가족신에서 성한 데가 없어. 요 얘기는 왜 한 거야? 그러면 어, 음. 여기 있는 부분은 이해가 돼. 12살이 됐고, 12살에 대한 어떤 그런 연애의 생각을 썼어. 요건 이해가 돼. 그 지금 보니까 1번이 이사의 얘기야. 여기 2번이 손 찔린 얘기야. 3번이 나이 먹는 이야기. 지금 보면. 근데 1번과 3번은 이렇게 뭐가 있어? 빨간색 것이 뭐? 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있어. 생각. 그런데 여기 좋은 건지 모르겠다. 많이 할 수가 없게 자기 생각이 있어. 근데 몇 번은? 2번은 뭐가 없어? 생각이 없어. 생각도 자기 없어. 그래서 다른 거는 이야기의 생각과 상황하고 비슷하게 쓴 거야. 근데 이 2번만 없다는 거죠. 왜 없어? 아, 그리고 역시 요 얘기에서 요 얘기로 또 어떻게 뭐 되나? 연결되나? 이어져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1, 2, 3번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복수감상문이라는 어떤 하나의 글로서 완성이 돼야 돼. 아까 상황을 쓴 것처럼. 이해했어? 그래서 네. 쌤이 연우한테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이 책에서 이사이기가 제일 중요한 건가? 연우가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면 써도 돼.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어떤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붙잡아 섰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요 이야기에서 그냥 스토리만 썼는데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과 비교해가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뭐 자기 의견, 자기 생각도 있는 거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도 나이를 보면 되게 좋은 건지 모른다라고 그냥 이렇게 써고 말하는데 그럼 뭐가 좋은 건지 또 뭐는 좋지 않은 건지 이런 거를 더 깊이 있게 가면 되지. 또는 장세 12살과 연후의 12살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장세의 삶과 연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또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 연우는
장세의 삶과 연우의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거야? 장세의 삶. 넌 연우로 사는 것보다 장세를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네. 왜? 근데 어, 슬픈 어 연우로서 사는 게 힘들어? 이사 가서 슬픈 게 있잖아요. 어, 근데 음, 우리 학교에는 나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막 6학년 형들은 어. 막 친구를 욕으로 사귀고 그래가지고 아, 친구를 욕으로 사겨? 네. 동의. 아니, 그 친구 사귀려면 욕을 해야 돼? 네. 그럼 욕 못하면 친구가 없어? 와, 그렇죠? 거의. 우리 그렇군. 학교는 그런 건 없는데, 어, 6학년 형들이 계속 아무 잘못도 안 해도 막 동생들한테 막 싸가지 이러고 다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자, 길 가다가 마주치면 그냥 인사해줘요.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해야 돼.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건 좋은 건데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는. 너무 당황스러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해야 되는 게. 네.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 연우가 지금 아주 생생한 얘기를 잘했네. 근데 연우가 지금 말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얘기를 알아서 몰랐어? 몰랐잖아. 어? 12살 됐는데, 이 10살 형님들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다. 빨리 나이를 더 먹어야겠다. 내가 그 6학년 최고학년이 되면, 그럼 이런 거 안 당할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점에서 장세가 12살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그 더 많은 게 뭐냐고. 더 많은 걸 뭘 해야 되냐고. 뭘 하는 게 좋겠냐고. 이런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우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3등이 누구였지? 저요. 은호? 네. 은호 거. 이상하다. 쌤이 아까 세워놨는데 왜 다시 누웠지? 뒤집혔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걸 공개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공개해야 돼. 괜찮지? 네. 어, 네. 그렇지. 자, 은호 읽고 있겠습니다. 쌤이 잠깐만 물 좀 갖고 올게. 일단 은호가 발표를 하고 있어.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뭐 할 거니까? 평가할 거니까. 연우, 상하, 아이부터 평가할 거니까, 은호가 발표하고 있고, 쌤 물 좀 잠깐 떠오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 은호야. 이 발표해. 책, 이 책의 주인공인 장자는 국법을 어겨 도망치는 아버지 길석과 어머니와 함께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급하게 도망쳐 왔다. 그러나 무리들이 길석을 찾아서 길석이 부탁한 대로 육순의 집에 가게 된다. 육순은 길석과 동무로달인 동네와 함께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 차도 영감은 길석의 아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길을 나섰다. 육순에게 그동안 환쏘는 법을 배우며 지냈다. 육순이 다치자 육순 대신에 척코인으로 가서 개똥이를 만났다. 개똥이와 친해져 집에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세가 감옥에 갔다. 사또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개똥이를 속이고 정세를 감옥에 가뒀기 때문이다. 감형에 정세가 가던 날 개똥이가 나타나고 관찰사 영감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았다. 결국 정세는 끌려나 개똥이와 화해했다. 관찰사 영감께서 집에 찾아와 동조 판사께서 정세를 데려오라고 어명을 내렸다. 어명을 받은 정세는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무슨 벗을 가지고 싶냐고 물었다. 정세는 척수갑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군인들이 정세의 집을 찾았다. 정세는 척수갑사가 아닌 임금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겸사목이 되었다. 한양에 올라가 수소문에서 차돌영감의 집을 찾았다. 차돌영감을 정세를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차돌영감은 들쌀과 박비가 쓴 것을
묘에 두고 하늘도 거르지 않고 찾았다고 했다. 장세는 술을 엇내고 큰절을 했다. 장세는 건널 수 없는 신분의 강을 건넜다. 음, 자, 너는부터 평가. 내용은 많이 충분한 것 같은데 생각과 느낌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 음, 상아. 저도 약간 내용은 진짜 충분히 들어가서 책 안 읽을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는데 음, 생각과 느낌이 안 들어가서 아쉬웠어요. 아이니. 저도 좀 생각과 느낌이 안 들어가서 아쉬웠고, 책의 내용은 적당히 들어가서 좋았고, 마지막에 그 장세는 건널 수 없는 신분의 강을 건넜다 이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은호야. 네? 자, 왜 이렇게 썼어? 은호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은호야 지금 친구들 얘기 들었어? 네, 친구들이 뭐래?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 특별히? 은호가 이렇게 쓴 어, 이유가 뭐야? 은호야, 그냥 너가 왜 이렇게 썼는지 그냥 얘기하면 돼. 사실 그대로 막 그냥. 음, 은호 평소에 독서감상문 쓰면 이렇게 써? 아니면 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떤 거야? 그 책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음, 제 느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쌤님이 은호한테 이 책의 줄거리를 간추리세요. 이 책의 줄거리를 쓰세요라고 해서 은호가 이렇게 쓰면 쌤이 은호가 정말 뛰어나다. 정말 잘 썼다고 칭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호가 요구한 거는 뭐야? 책의 줄거리를 열심히 쓴 거지 독서 감상문을 쓴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 쌤이 3 더하기 5는 얼마냐 했더니 은호가 15예요 그런 거야. 그럼 쌤이 잘했다 그럴까 잘 못했다 그럴까? 음, 잘 왜? 답이 3 아니니까. 더하기 5라고 했으니까 그럼 덧셈을 해야 되는데 은호는 3 곱하기 5 덧셈보다 더 어려운 곱셈을 했단 말이야. 근데 덧셈을 하라고 했으면 덧셈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은호가 독서 감상문을 쓴 것이 아니라 아, 책의 줄거리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의 줄거리를 보고서 은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는 얘기. 은호는 그래서 강을 건너는 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목은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신분의 강을 건너는 아이. 신분의 강을 건너는 아이 같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신분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도 이렇게 쭉 했어. 근데 이제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고 전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 신분의 강을 건넜다고 했으면 바로 이 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신분의 강을 건너는 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의 스토리를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이야기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신분의 강과 관련된 은호의 이야기를 쓰자는 거지. 근데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신분의 강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의 신분의 강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써? 못 쓰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역시 신분의 강이라는 게 결국 또 다른 면에서 차별이잖아, 차별. 그럼 혹시 여러분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거야. 어리다는 이유로. 애들은 빠져. 아니면 뭐 은호가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애들은 뭐해? 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그 어른이나 음, 뭐 아이 이런 차별은 많이 안 들었고 음, 뭐 쌍남자는 울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음. 그랬던 뭐냐 남녀 차별은 들은 적 있어. 그렇지. 그런 남녀차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는 이 정도의 차별밖에 겪지 못했다. 근데 동화 속 주인공은 그 신분에 대한 차별을 당했다.
그러면 누노가 알고 있는 어떤 배경지식, 그런 차별은 나는 뭐 어디 드라마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봤다, 책 속에서나 봤다. 꼭 근데 천민이라고 할 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은호가 그러한 책 바깥의 이야기 또는 자신의 이야기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끄집어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게 좀 억지스럽다. 내가 신분차별을 당한 적이 없는데 굳이 뭐 그걸 쓰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야기를 빼도 돼. 그리고 배경식으로 활용한 얘기만 더 넣어도 되고 그리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뭘 넣을지 뭘 뺄지. 어쨌든 그 전에 은호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호가 그, 이 글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냐라는. 그래서 지금 요 신분의 강을 건너는 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신분의 강을 건넌다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왜 이 신분의 강을 건너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신분의 강을 건너는 것이 왜 어려운 건지. 신분의 강은 도대체 왜 생겼는지. 이 신분의 강은 또 어떻게 없어졌는지. 논란은 어떠한지. 이런 고민, 많은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 선생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은호가 뭐 철학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은호 나름의 어떤 그런 깨달음, 은호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글로 쓰는 게 그게 바로 독서감상입니다. 됐니 은호야? 네, 자,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저책의 책 내용 줄거리를 정리한 것을 너무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상하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에 감상을 쓴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상문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독서 감상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독서 줄거리 감추기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아이니. 네. 어, 아, 여기 아이니 거 맞지? 잠깐만. 이것도 좀 키워줄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강을 건너는 아이. 장세에게 장세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너의 이야기 잘 읽었어. 경사복을 입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속상했지. 그래도 너는 대단한 것 같아. 많이 울지도 않고 차도용의 말씀을 듣고 잘 적응을 하니까.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이 울고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부모님 옆에서만 계속 울고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너가 부러워. 그리고 나는 아는 사람 집에는 잘 적응도 못하고 잠도 잘 못하는데 너는 하루 만에 적응을 잘해서 부러워. 낮은 신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경사복까지 입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걸 해냈다니 대단하고 멋져. 나도 너처럼 힘든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2024년 7월 2일 네가 또 읽어야지.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를 진정하고 다시 시도했어. 나는 바이올린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 때까지 다시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그렇지.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은호부터 평가. 그 새로운 방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쓴 것 같아서 새로웠어. 은호, 저요? 음, 편지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았고, 생각이나 느낌과 뭐 책의 내용도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좋았어. 아, 좀 약간 이런 방식이 있는 걸 처음 알았고 만약에 방식이 있다면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음.
자, 독서감상문 중에 이렇게 편집글로 쓰는 방식들 물론 있지. 그래서 독서감상문은 따로 어떤 형식이 특별히 전해진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어떤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데 이거를 편지 형식으로 쓸지, 주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쓸지, 뭐 에세이형, 수필 형식으로 쓸지 그거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라.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니가 이러한 편지 쓰는 형식을 시도한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물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지금 장세 안녕 흥미롭고 재미있는 너의 얘기를 잘 읽었어요. 그래서 흥미롭고 재미있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이니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겸사고 있게 된 것을 진심 축하해. 부모님 도와 속상했지. 그리고 책 내용으로 가는 거지. 자, 여기서 겸사복 입게 된 걸 축하해야 하는데, 아이디가 좀 착각했어. 겸사복, 그러니까 아동복, 신사복, 그러니까 이 복자가, 그 옷복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겸사복은 뭐야? 시기 이름. 아, 겸사복은 직위 이름이야. 경호부대 이름이기 때문에 겸사복을 입게 된 게 아니라 겸사복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뭐 이렇게 얘기되듯이. 자, 그다음에 그래도 넌 대단한 것 같아. 많이 울지도 않고 잘 적응하니까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아이니가 아주 잘 썼지. 자기와 비교해서 그 이야기를 써가는 걸 아주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멋진 경험인데 대단하게 멋져라고 썼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까? 어떤 이야기인지 알까? 어때, 아이니? 그럴 것 같아요. 어? 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이니, 아까 이제 은호하고 아이니가 둘이 사실 만나야 돼. 은호는 자기 생각, 자기 얘기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 근데 아이니는 지금 보면은, 자기 자기 생각만. 느낌은 아주 잘 했어. 충분히 잘했어.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느낌만 있지, 정작 이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한 체계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또 거의 빠져 있는 것들이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편정식으로 쓰고 안 쓰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물론 편정식으로 써서 더 친근감 있고 더 흥미롭게 쓸 수 있고, 요건 좋은 점이지. 하지만 편정식 썼건 안 썼건 간에 더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아이 거에는 바로 그 부분, 책 이야기가 너무 많이 생략되어 있고 일반화시켜 쓰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사실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PS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말로는 뭐라 불러? 몰라요. 어?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 응, 뭐라고 부른다고? 출신. 출신은 몰라요. 추진이 이제 나중에 덧붙여 쓰는 거예요. 편지 같은 데서 나중에 덧붙여 쓰는 것들을 우리가 추신을 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궁금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렇게 이제 편지 형식 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편지 형식의 어떤 그런 특징을 살렸다는 점에서는 또 칭찬받을 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떻게 극복했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쓰므로써 아까 선생님이 그 연우한테 부탁했던 쓰긴 쓰는데 이왕이면 좀 더 중요한 얘기를 붙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야 아이니가 이제 여기서는 부모님과의 이별이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썼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비결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꽂히는 게 있고 자기 특별한 경험이 있더라면 아까 연우처럼 그런 면에 주목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 근데 만약 그게 없다라면 그냥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그걸 붙잡아서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한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네. 아, 자, 원래는 뭐 고쳐쓰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쌤이 그냥 조언해 주는 걸로 오늘은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했었는데 그걸 또 잘 기억하고 잘 참고했다가 아까 뭐 상하처럼 주제를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뭘 바꿔 썼어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자기가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손, 여러분의 몸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그게 뛰어난 사람. 그러려면 그런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글로 옮길 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연습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세상의 기호들이라는 책이 뭐에 관한 책이었어요? 재밌겠다. 지구온난화? 기후가 아니라 기후. 우리 세상의 기후요? 기후. 호! 기호들. 기호, 문자. 이 문자도 기호. 여러분 느낌표. 화살표 같은 것도 기호인 거 알아? 네. 네.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 여러 다양한 그런 기호들이 있는데 기호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기호의 역사는 뭐고 현재 쓰이고 있는 기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소개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아무도 없고 자 방학한 사람 있어?